안녕하십니까. 네, 샘투 타일러의 샘입니다. 샘투 타일러의 로우 타일러입니다. 네, 다시 돌아온 웹툰 시간이고요. 오늘 기준으로 저번 주말에 로우 타일러님이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이 작가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느냐? 그렇죠.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에 앞서서 작가는 꼬마비라는 작가고요. 왜 저한테 물어보셨을 걸까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그냥 보다 보니까요. 요새 그 웹툰 용 환상의 용. 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돌다 해서 보게 됐는데 네네. 은근 재밌더라고요. 네, 오늘 갖고 온 작품이 그 환상의 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전 작품들을 찾아보게 됐는데 웹툰들을 찾아보게 됐는데 꽤 흥미로운 웹툰들을 많이 그리셨더라고요. 네, 저도 그 살인자 오난감도 봤고 그 데우스 엑스 마키나 그것도 그렇죠. 봤고 그 3인칭인가요? 3인칭까지도 본 것 같은데 네. 하여튼 특색 있는 만화를 그리시는 전부 유료화가 돼서 이제 못 보고 있는데 한 번쯤 쓰셔도 나쁘진 않아요. 아니면은 그렇죠. 요즘에는 잘 못 갔지만 만화 카페 가시면 살인자 오난감 같은 경우에는 단행본으로 웬만한 만화 카페는 다 있습니다. 한번 봐야겠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로우 타일러님의 연락을 받고 생각이 나서 한 번쯤 저도 해야지 생각을 했던 이 꼬마비 작가의 작품을 들고 왔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환상의 용이라는 작품을 준비하고요. 네이버 금요일에 연주되던 웹툰이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2월부터 9월까지 연재가 되는 작품이었고요. 총 30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단편 정도에 해당하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요즘 웹툰 기준으로는 단편이 아닌가? 그렇죠, 사실. 네, 저도 그런 것 같긴 해요. 되게 오랜만에 연재를 하셨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기억이 나는 건 데우스 엑스 마키나 그였는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것도 되게 좀 생각해볼 거리도 많고 재밌습니다. 하여튼 먼저 이 꼬마비 작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은 네이버 웹툰 살인자 오남감으로 데뷔를 하셨어요. 그게 201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웹툰계의 거의 약간 시작과 함께한 인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그때 웹툰 시장이 발생을 하면서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을 때니까 정말 컴퓨터로 웹툰을 봐야 될 때잖아요. 컴퓨터로 볼 때 웹툰계에 입문을 할 때 몇 개의 명작들이 있었습니다. 추천을 받은 제가. 그 중에 하나가 이 살인자 오난감이었고요. 역시나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굉장히 좀 정말 웹툰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그림체나 그런 것들이.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도 이분의 초창기 시절과 함께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정말 웹툰계의 명작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이고요. 거의 꼬마비 하면은 이 살인자 오난감이 가장 먼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만화 쪽에서 활동을 하신 거는 좀 오래되신 것 같아요. 그 DC 인사이드 카툰 연재 갤러리가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기서 2003년도부터 활동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만화계의 고인물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분은 본명이 밝혀진 바가 없거든요. 그렇게 오래 활동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언론 인터뷰도 많이 하셨는데 본명은 아직도 몰라요. 근데 그 인터뷰를 하시면서 사진이 찍힌 게 있는데 약간 좀 나이가 있으신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본명 나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현재 대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어딘지도 모를 약간 교수님인 것 같다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이 환상의 용이라는 작품으로 넘어가자면은 일단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이 주인공은 이름이 없어요. 그냥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은 모 대학교에서 만화과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만화과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주인공한테는 가끔 떠올리는 어린 시절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이 지용입니다. 그래서 용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환상의 용이라는 제목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다른 이유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어린 시절의 친구라고 하면 한 중학교 시절쯤인데 이 중학교 시절의 주인공은 만화를 그리는 걸 좋아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냥 약간 요즘도 있잖아요. 반에 한두 명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만화책 돌려보는 거 좋아하고 주인공도 그런 친구였는데 이 주인공이 중학교 시절 당시에는 드래곤볼이 연재가 되던 시대였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인공의 나이가 유추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주인공은 그 드래곤볼을 즐겨봤는데 이게 드래곤볼이 일본에서 수입이 되는 작품이다 보니까 그렇죠. 시차가 있잖아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자기가 다음 화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자기가 스토리를 짜서 만화를 그린 거죠. 드래곤볼이 아니라 이거를 본인이 판타지 드래곤이라는 제목을 붙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환상의 용인 거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 지용이란 친구 역시 이 주인공이 그리던 이 판타지 드래곤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있게 보고 원래 조용한 친구인데 이걸 가지고 할 때마다 뭐 간혹 얘기도 하고 그런 친구예요. 근데 이 주인공은 성필이라는 친구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중학교 때. 그래서 약간 어느 날 견디다 못해서 이제 위협을 하려는 목적으로 가방에 집에서 식칼을 넣어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식칼 약간 신문지에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넣어가지고 오늘도 나를 괴롭히면은 이 자식 정말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고선 들어갑니다. 근데 학교에 도착해서 이상하게 보니까 가방을 뒤져보니까 식칼이 없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날도 성필이가 자기를 괴롭히러 왔는데 결국 그날도 똑같이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하고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집에 가니까 밤에 이 지용이라는 친구가 자기를 찾아왔어요. 주인공을 찾아와서 식칼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런 허튼 짓 하면 안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막았는데 앞으로 절대 이러지 말라고. 그렇죠. 하고서는 이제 타일러서 들어갑니다. 인생 조지지 마죠. 그렇죠. 정확히 그 표현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래서 다음 날에 또 성필이가 괴롭히러 오니까 이번엔 이 지용이라는 친구가 성필이를 쉽게 하면 굉장히 털어놓죠. 흠씬 두들겨 놨습니다. 다시는 주인공을 못 괴롭히도록. 그래서 지용이는 그 주인공은 아직도 미스테리인 거예요. 도대체 이 지용이라는 친구는 내가 어떻게 이날 칼을 들고 갈 줄 알고 내 가방에서 칼을 빼갔는가? 그렇죠. 이 답은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뭐 그러던 다시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주인공은 중년의 주인공이 가끔 이 중학교 동창을 만나서 술을 마시는 절친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반장이라고 부르는 친구인데 이 반장과 원래 둘이 술을 먹는데 그날따라 반장이 한 명을 더 데리고 와요. 처음엔 누군지 못 알아봅니다. 주인공이.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반장이 자기를 괴롭히던 성필이라는 친구를 데려온 거예요. 성필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인사를 하는데 주인공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껄끄럽죠. 그래서 결국 치고받고 싸웁니다. 치고받고 싸우고 또 반장한테도 엄청 크게 화를 내고 너 나한테 성필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서 어떻게 술자리로 아무렇지도 않게 데리고 올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반장이 정말 의외의 말을 해요. 너 그러지 말고 성필이한테 연락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성필이한테 연락을 해봐요. 주인공이. 근데 알고 보니까 또 비밀이 있었던 거죠. 실제로는 초등학교 시절에는 오히려 주인공이 성필이를 괴롭혔었던 거죠. 맞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실에 성필이가 오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괴롭혔었다고요. 어떻게 보면 성필이 입장에서는 정의 구현을 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자기가 피해자일 때는 그 기억만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엔 이제 자기가 아차 후회를 이런 잘못을 했구나 그때서야 떠오른 거죠. 주인공도. 또 성필이라는 친구가 왜 등장을 하냐 하면은 주인공이 지용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가끔 떠올리려고 했는데 성필이가 지용이랑 또 나중에 친하게 지냈다는 소문이 들려요. 네, 그래서 성필이 말로는 지용이는 한 뭐 20살 좀 넘어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이제 주인공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워낙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제 뭐 그때 그 친구가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교수 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러던 도중에 어느 날 방송국 PD라는 사람이 프리랜서 PD라는 사람이 한 명 찾아와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뭐 이상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당신 혹시 지용이라는 사람을 아느냐 라고 얘기를 딱 던집니다. 깜짝 놀라죠. 그래서 주인공은 당신 어떻게 지용이라는 사람을 아느냐. 나는 지용이의 고등학교 동창이다. 사실 지용이는 죽지 않았다. 죽지 않았고 지용이가 주인공 당신을 만나고 싶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 입장에서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분명히 성필이는 20살 남짓 때 지용이가 죽었다고 했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 더 기가 막힌 사실이 하나가 더 있어요. 실제로 지용이란 친구는 살아있고 알고 보니까 유괴로 현상수배까지 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 앞에 쉽게 나올 수는 없는 상태인 거죠. PD 친구가 찾아와서 어쨌든 만나보고 싶다고 했으니까 만나기에 앞서서 먼저 그 주인공한테 지용이가 블로그를 하고 있으니까 비공개 블로그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한번 들어가 봐라. 만약 이유 신청을 하면 받아줄 거다라고 해서 블로그에 들어갑니다. 근데 블로그에 들어가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써 있었던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장면이 전환이 되죠. 그렇죠. 다시 한번 전환이 되고 알려주기로 했던 그 둘의 만남을 주선하려고 했던 프리랜서 PD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용과 주인공은 그 프리랜서 PD 친구의 장례식장에서 처음으로 대면을 하게 돼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지용이 자신의 얘기를 풀어놓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지용은 자신은 사실 이게
두 번째 인생이다. 첫 번째 인생에서는 내가 와이프와 그 자식을 내가 교통사고를 내서 둘이 죽게 만들고 삶을 허송세월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일어나 보니까 내가 뭐 어린아이의 지용이 돼 있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들 안 믿으니까 정신병원에 갇히기도 하고 근데 결국 이제 수용을 하고 내가 다시 한번 지용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근데 다만 두 번째 삶에서는 첫 번째 삶에서 있었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내가 바로잡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 지용이라는 친구가 중학교 시절에 그 주인공이 식칼을 들고 왔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삶이니까. 아직도 주인공을 믿을 수가 없어요. 못 믿죠. 믿을 수가 없죠. 누가 봐도 믿을 수가 없죠. 이거. 그러니까 지용이 자신이 막아왔던 사고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풀어냅니다. 뭐 삼풍백화점 사고라든지, 그렇죠. 혹은 뭐 저기 세월호 사고도 중간에 등장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유괴는 왜 하게 된 거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지용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사실 첫 번째 삶에서 가장 임팩트가 컸던 사건이 이거였다. 실제로 유괴를 한 아이는 그 첫 번째 삶에서는 뭐 굉장히 심한 학대를 당한 그 아이였다고 하더라고요. 유괴로 그렇게 지명수배가 돼 있던 건 사실이니까요. 그 장례식장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그 지용이라는 친구가 체포가 돼요. 네. 이렇게 얘기가 끝납니다.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요. 정말 약간 이야기가 묘해요. 굉장히 이거는 현실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그렇죠. 근데 뭔가 좀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게다가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이유가 아까 제가 작가분에 대해서 소개를 했을 때 교수로 재직 중이신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환상의 역에 나오는 주인공 역시 약간 주인공 본인을 현실화시킨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을 받아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 그 만화 웹툰을 보게 되는 독자는 이거는 주인공이 약간 자정적인 경험인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또 중간에는 실사까지 등장을 합니다. 맞아요. 네, 실제 사진, 어린 시절의 작가 본인 사진인지 혹은 뭐 퍼온 사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모르죠. 네, 그런 상상력을 자극하는 실제 사진까지 등장을 하니까 지용은 실제 인물인가? 라고 하다가 한 20화가 넘어가면은 그 지용이 두 번째 삶을 산 인물이다 라고 나오면서 이거는 확실히 픽션이구나. 그게 굳어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약간 묘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웹툰이다. 그렇죠.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경찰에 잡혀갈 때 네. 앞뒤가 좀 안 맞거든요. 네. 유괴를 할 이유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구해주기만 하면 되는 그렇죠. 거죠. 네. 이건 여태까지 그러면 지용이 한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고. 네. 아니라고 하자니 나머지 것이 설명이 안 되고. 그렇죠. 애매하게 끝나죠. 네. 그래서 뭐 경찰서에 지용이 잡혀간 뒤로 후일담으로는 지용은 알고 보니까 엄청나게 성공을 거둔 부동산 투자가였다. 그래서 뭐 재산이 어마어마한. 하지만 존재는 본인을 워낙 숨기고 있어서 아무도 알지 못했던 뭐 부동산 적이었고 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뭐 정말 미친 소리를 하는 약간 그런 식으로 또 묘사가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과연 지용은 정말 그런 두 번째 삶을 살았던 것인가? 아니 미친놈인가? 아마 정신 이상이 있었던 것인가?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네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두 번째 삶을 살았던 게 맞는 것 같은 게 왜냐하면은 주인공의 식칼을 들고 왔던 사건은 너무나 개인적인 사건이고 그렇죠. 정말 이게 언제 발생할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걸 알고 식칼을 빼냈다는 점에서 두 번째 삶에 저는 뭐 손을 들어주고 싶긴 한데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맞아요. 네네. 그렇게 만화가 끝이 납니다. 저도 꽤 재밌게 본 웹툰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의 그림체가 사실 굉장히 특이해요. 정말 뭐 소위 말해서 옛날 고전적인 만화에는 절대 등장할 수 없는 그림체. 근데 모든 만화의 그림체가 다 이래요. 약간 그렇죠. 그런 마트로슈카 같은 그런 인형 같은 그렇죠. 인간이 굉장히 동글동글하고 조그맣고 그렇죠. 그런 그림체로 모두가 등장을 하는데 약간 네컷 네. 네컷 만화에 어울릴 법한 그렇죠. 작화죠. 맞아요. 약간 흑백으로 뭐 정치 풍자 만화 같은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신문에 실릴 법한. 네네. 약간 그런 만화체고요. 그냥 만화체가 그렇다고 해서 처음 사실 접하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제가 살인자 오난감 처음 봤을 때도 뭐 만화체가 이래. 저도 만화체를 보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운데 약간 그 인간 심리를 되게 치밀하게 파고 들어가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시점을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을 해요. 맞아요. 그 살인자 오난감도 그랬지만 이게 시점이 하나의 시점에서 독립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항상 여러 가지의 시점이 있고 거기서 이제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밝혀진다든지 여러 개의 시점이 항상 동시에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뭔가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인물의 세팅 혹은 뭐 배경의 세팅, 스토리의 세팅 면에 있어서는 정말 뛰어나지 않나. 뭐 모든 웹툰 작가분들이 그렇겠지만 특히 뛰어나다. 네, 약간 프로페셔널함이 좀 느껴진다. 네. 실제로 그 만화 안에서도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만화의 그림, 만화를 어떻게 그리는가 그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서도 약간 그런 뭔가 전문가적인 식견이 드러나는 부분이 아닌가 맞습니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한 1, 2화 지켜보다가 안 봤거든요. 이게 저는 그 자전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네. 보지 않았는데 네. 완결이 난 다음에 저도 몰아서 봤는데 금방 볼 수 있잖아요. 30화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웹툰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깊이가 좀 있죠. 네, 깊이가 있어요. 네.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꼬마비 작가의 환상의 용이라는 작품이었고요. 네, 매주 화요일마다 쌤의 웹툰 방송 팟빵과 파티에서 오디오 컨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쌤투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컨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